상피 조직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상피 조직의 종류는 보호상피입니다. 말 그대로 무언가 보호해주는 게 주요 기능인 상피 조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부에 노출된 우리의 피부, 그리고 구강이나 코 안쪽에 점막 있죠. 그 부분이 이 보호상피에 해당이 됩니다. 보호상피는 주로 튼튼한 방어막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상피 조직 중에서도 가장 튼튼한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충 편평 상피 세포, 벽돌을 몇 겹으로 쌓아서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형태로 되어서 우리의 몸 안쪽을 보호해주는 외피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피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호상피의 작용과 역할, 그리고 아로마 세라피에 대해서는 바로 이 피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우리가 앞에서 제일 첫 부분에서도 같이 살펴봤어요. 지금 이 표피 부분이 있고요. 에피더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더미스, 그 진피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이 베이스먼트 멤브라인, 기점막의 구조물들, 라미닌으로 아주 단단하게, 탄탄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던 거 앞에서 살펴봤죠. 네, 바로 이 피부가 보호상피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요, 내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이에요. 피부가 우리 몸속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사실 피부에 어떤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거를 피부에 무언가 처치를 해서 해결을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그 피부에 그런 트러블이 생기게 한 그 피부 부위와 연결된 내부의 장기를 우리가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야지 피부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시스템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수록 우리의 피부도 건강한 형태로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식이,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그 다음에 비타민 D 수준이 적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바로 앞에 위장 상피 조직에서 살펴봤던 미생물들 있죠. 얘네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잖아요. 이 미생물들이 우리 사람의 뭔가 얼마나 건강한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또 하나 어느 건강 영역에서도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면역, 이런 상태들도 이런 내부의 중요한 상태가 되어서 우리의 피부의 어떤 상태나 트러블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부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이거는요, 외부의 어떤 자극이 얼마나 주어지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독소나 어떤 자극적인 자극원, 병원체나 알레르겐, 알레르기 유발하는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습도, 햇빛과 자외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장벽을 파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외부 환경 요인으로 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피부 구조물이에요. 피부 자체의 구조물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 혹시 이 중에 무엇이 부족한가, 어떤 부분이 무너졌는가, 이런 부분들이 피부 장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피부 구조물 자체가요, 상피 조직의 구조물인 거죠. 피부 구조물을 제 재밌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브릭스 앤 몰탈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몰탈 뭔지 아시나요? 몰탈 작업한다 할 때 이 몰탈이요? 벽돌로 담 쌓을 때 있잖아요. 벽돌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으면은 그거 뭔가 힘 주어서 툭 치면은 우르르 무너져 내리겠죠. 그래서 그 벽돌로 쌓은 담이 튼튼하게 하려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몰탈 작업을 해야 돼요. 시멘트 같은 거 물에 개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걔네들이 굳으면서 이렇게 딱 접착되게 해주잖아요. 바로 우리 피부도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벽돌과 몰탈 구조다 해서 브릭스 앤 몰탈,
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이런 세포간 밀입자 지질이나 각질 교수체나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수분 분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균형 잡힌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나, 어떤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나, 이런 것들이 피부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떤 에스테틱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제품으로 피부를 관리할 때 집중하는 게 바로 이 피부 구조물의 성분들에 집중을 하고, 이 구조물들의 부족한 성분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피부 대사 산물이에요. 피부 자체에서 분비하는 물질들이 피부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피부를 윤택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이 되는 것들이고요. 또 이 피부 대사 산물은요, 내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했죠. 근데 피부 대사 산물이라는 부분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게 작동하거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단 우리 상피 조직 다루고 있으니까요. 상피 조직을 이루고 있는 그 구조요. 피부의 구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부터 볼게요. 브릭스 앤 몰탈이요. 네. 피부 세포가 이제 접착제로 붙여져 있는 것처럼 세포 이음으로 여기서는 이어져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일반적인 피부가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요, 여기 우리 진피까지 내려갈 필요 없잖아요. 상피 조직 함께 보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딱 떼어서 볼게요. 상피 조직을요. 현미경으로 확대해 봤더니요, 이 단순해 보이는 조직에 이렇게 복잡한 구성물이 있어요. 이게 지금 브릭스 벽돌이고 요 사이사이가 몰탈이 되는 거죠. 벽돌은 우리 피부에 세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상피 세포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 인터셀룰러 루트하고 트랜셀룰러 루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 피부에 우리가 무언가를 바르거나 마사지를 했을 때, 적용을 했을 때 들어갈 수, 이 피부로 흡수되는 루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거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느슨한 면접으로 되어 있는 그 틈을 타고서 이게 흡수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거는 세포를 직접 뚫고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포를 뚫고 들어가려면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자량이 충분히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포벽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그란 머리 부분은요, 친수성, 물과 친하고, 가운데 부분은 지방, 지질 성분과 친해요.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쏙 뚫고 들어가려면요, 기본적으로 그 물질은 기름과 친한 성분이어야지 이 세포벽을 통과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작고 지질 성분이고 이런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만 통과하기 때문에 사실 이 세포를 통과해서 가는 물질이라는 건 되게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센셜 오일은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해서 이 세포를 쑥 통과해 갈 수 있다고, 그것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 구조를 살펴볼게요. 여기서 지금 중요하게 살펴보는 부분은요, 바로 이 몰탈 부분이에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서로 접착해주는 부분이요. 이 부분을 현미경으로 좀 더 확대를 해보니까요. 지금 이거는 여기 이 플라즈마 메모리 세포벽이거든요. 얘는 이쪽 세포벽이죠. 그리고 이쪽 끝에는 이쪽 세포벽이죠. 네, 위에 세포벽, 위에 세포벽, 아래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세포, 여기 아래 세포. 그래서 여기 이 사이가 몰탈 부분이죠. 그래서 이 사이를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이라고 해서 인터셀룰러 스페이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세포와 세포 사이 공간을 좀 더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에 이 사이사이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빈 공간처럼 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지질 성분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 보라색 줄무늬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 부분이 물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세포와 세포 사이의 몰탈 부분은요, 수분층과 지질층이 이렇게 차례차례 차곡차곡 쌓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교대로. 그 다음에 이 수분층과 지질층에 지방산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 자세히 보면은 콜레스테롤도 여기 피부층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화장품 성분 중에서 많이 등장한 세라마이드 있죠. 세라마이드가 바로 이 지방산의 머리 부분에 해당돼서 이 친수성 부분, 물에 해당되는, 수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는 지방, 지질 성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면서 뭔가 문제가 피부층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수분 함유량이 적어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세라마이드를 우리가 어떻게든 외부에서 여기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많은 연구들을 하고 많은 제품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피세포, 피부 상피세포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 봤을 때 이거는 케라틴 성분과 아주 미세한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벽돌, 이 세포, 피부 세포, 이건 피부 각질 세포가 되겠죠? 피부 각질 세포와 얘네들을 서로 잇고 연결하는 이 몰탈 부분이요. 이 몰탈 부분에 수분이나 지질 성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피부 장벽. 여기 이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다는 건요. 여기에 수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이 수분으로 쭉 연결되어 있던 게 수분이 증발해 버리면서 구멍이 뻥 뚫리거나 지질 성분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 부분이 갈라지거나 뭐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이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는 거죠. 평소에 들어오지 못했던 다양한 이물질들, 자극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면서 염증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몰탈 기능을 약화하는 거예요. 세포와 세포를 접착시켜주는 부분이요. 그 몰탈 기능이 약화되는 주된 요인은요. 세라마이드, 네, 세라마이드 성분이 줄어들거나 콜레스테롤이 줄어들면서 몰탈 기능이 약화돼요. 그래서 우리 피부 관리할 때 뭔가 이렇게 화장품을 쓰거나 할 때도요. 세라마이드 성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과도한 다이어트를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얼굴이 한 10년, 20년 폭삭 늙어 버리게 되는 거, 어, 종종 목격하죠. 네. 우리가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몸속에 정말 필요한 필수량만큼의 콜레스테롤도 섭취를 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피부에 함유되어 있던 그 콜레스테롤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서 예, 피부가 그렇게 폭삭 10년, 20년 늙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의 성분이 줄어들었을 때 몰탈 기능이 약화가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브릭스, 벽돌에 해당되는 게 각질 세포였죠. 피부의 상피 조직을 이루는 세포, 각질 세포예요. 각질 세포는요, 이 필라그린이라는 게 있어요. 필라그린이 뭐냐면 필라멘트 어그리게이팅 프로테인인데 이 세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세포 이음 역할을 하는 세포와 세포 연결시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로 꼬맨다고 하면 그 실이 바로 이 필라그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필라그린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포가 약해지게 되겠죠. 이거는 앞에 그림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각질세포, 피부 상피층을 구성하고 있는 각질세포의 구성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질 성분이랑 케라틴 성분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케라틴 성분들이 잘 뭉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뭉쳐져서 세포의 형태로 딱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얘네들을 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모양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게 필라그린이거든요. 근데 그 필라그린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세포 자체의 모양이 흐트러지게 되겠죠. 케라틴 성분들이 서로서로 흩어지게 돼요. 얘네를 잡아주는 성분이 부족해지면은 그러면서 이 각질세포가 어떻게 돼요? 분해가 되어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각질세포가 약화되기도 하고요. 밑에 있는 내용은 결국은 필라그린이 줄어들게 되면서 케라틴의 접착력이 약화되는 거고 천연 보습 인자가 감소하게 되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피부 세포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요. 이 필라그린이 이 필라그린이라는 단백질 있죠? 이거 단백질 성분이거든요.
이 단백질 성분이 암호화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습진이 더 잘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필라그린이 줄어들면요. 피부가, 그러니까 이 각질 세포가 분해되어 버리잖아요. 얘네들이 딱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세포의 형태로 만드는 게 필라그린인데 얘가 부족해지니까 세포가 분해되죠. 그러면은 그 세포들이 분해되면서 피부가 균열이 되고, 그리고 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서 이제 외부에 있는 온갖 이물질들이 피부 속으로 침투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수분은 어떻게 해요? 수분은 이 세포하고 지질층이 딱 이렇게 장벽을 형성해가지고 바깥으로 증발돼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세포들이 다 분해돼서 그 사이에 구멍이 뚫려버려요. 그러면은 수분이 그 구멍, 그 틈을 통해서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피부가 또 건조해지게 돼요. 속까지 건조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작용들이 습진을 악화시킨다라고 네,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표피 내 연접 조직의 약화예요. 이거는요, 표피 내 연접 조직이랑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그 정션을 말하는 거죠. 이게 약해지게 하는 이유로 스테로이드를 주 원인으로 들고 있어요. 스테로이드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피부에 어떤 염증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 연고 많이 바르잖아요. 그리고 몸에 어떤 염증이 있을 때도 그 염증으로 인한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많이 먹게 되거든요. 많이 쓰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염증 반응으로 인한 불편감을 감수하기 위해서 바르거나 먹거나 사용하는 그 스테로이드 제제가 피부 장벽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르타르 기능이 약화되거나 각질 세포가 약화되거나 표피 내의 연접 조직이 약화되거나 이런 요인들에 의해서 피부 조직이 무너져 내리고, 그러면서 상피 조직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요, 우리 내부 장기의 건강 상태하고도 내부 장기의 상태가 피부에 반영되는 측면에서도 이 피부 상피 조직하고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부분이었고, 또 피부 자체에 살고 있는 이 미생물들이요. 피부에 살면서 우리가 공생하는 이 미생물들 자체,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분비하는 배설물들, 분비물들 있죠. 그것도 피부 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부분을 이 연구 논문에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Nature Reviews Microbiology 이 학술지에서 나오는 논문, The Human Skin Microbiome, 그러니까 인간의 피부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그 논문에서 가지고 온 그림이거든요. 우리 몸의 90%는 다 미생물들이라고 하죠, 사실. 네. 그래서 진짜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10% 정도고, 모든 게 다 내 것이 아닌 것과 공생을 하면서 우리 몸이라는 게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90%가 거의 대부분 다 마이크로바이옴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건강한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유익균들도 있는 반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유해균들도 존재를 하죠. 근데 보통 우리 피부에 우리 유익균들 할 때는요, 장에 사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피부에도요,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고 피부를 외부의 그런 해로운 물질로부터, 해로운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고마운 세균들이, 고마운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걸 노말 플로라, 피부 상재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그림에는요, 우리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세균도 있고요, 유익한 유익균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얘네들 있죠. 스타필로코커스, 로그데네시스, 그리고 스타필로코커스 호미니스. 얘네들이 유익균이에요. 피부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역할을 보면요. 루고자닌이라는 세포는요. 여기 안티바이오틱이라고 했죠. 항균 작용을 하는 분비물을 분비를 해요. 러그두닌이라고 하는 이 항균 물질을 분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 막대기로 딱 이렇게 돼 있는 거 억제해 준다는 거거든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예요. 이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이 해로운 세균이요. 이 세균의 작용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 다음에 호미니스, 스타필로코커스 호미니스는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라니바이오틱스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 이것도 항균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균의 작용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피부 자체에서 이게 항균 펩타이드, 항균 단백질 성분들이 분비가 돼서 또 우리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 이 세균의 작용을 억제해줘요.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데모스에서 분비하는 세린 프로타제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이 효소도요. 이 나쁜 세균의 영향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얘네들이 활동하지 못하게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근데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건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우스는요. 이런 바이오필름을 형성을 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막을 형성을 하고요. 또 얘네들이 이거는 여드름을 만드는 세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름을 만드는 세균과 같이 이렇게 합동 작전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이렇게 여드름, 염증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작용을 우리 몸에 있는 유익한 균,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이 스타필로코커스, 러그데네시스, 호미니스, 에피더미시스 같은 유익균들이 억제해 주면서 우리 피부 환경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요. 얘네들이 반드시 좋은 역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로 이 세포들이 지금 현재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보다 우리와 건강한 공생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수적인 규모보다 더 증가하게 되면은 얘네도 피부에 손상을 입히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몸에서 건강이라는 거는 균형 잡힌 상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특히 이 코비드 팬데믹을 거치면서요, 손 씻기가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그리고 손도 그냥 씻는 게 아니라 비누로만 씻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 항균 제품들, 항균 세정제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손에 있는 모든 세균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싹 다 죽여버리고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쓰게 되면은 스타필로코커스 아우레스나 이런 여드름균처럼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유해균뿐만이 아니라 이런 균들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좋은 세균들도 다 죽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좋은 세균이 다 죽어나간 척박한 환경에서는요, 장에서도 그랬지만 피부에서도요, 그 환경이 척박하면 척박할수록 해로운 유해균들이 더 잘 살아남아요. 나쁜 놈들이 척박한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세균을 다 제거를 했어요. 손소독제나 이런 항균 제품들로요. 그러면은 정말 여기 힘들어서 못 살겠네. 이런 세균들한테 아주 척박한 환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착한 놈들은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하면서 다 떠나버리고 나쁜 놈들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겠어. 내가 여기를 정복하겠어. 이러면서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쁜 놈들이 활개치는 걸 막을 수 있는 애들이 다 떠나버렸잖아요. 마음 놓고 피부에 온갖 자극과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상이 된 그런 다양한 항균 제품들, 그리고 손소독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요, 되게 재미있는 제품들이
실험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에 출시된 걸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그 연구 논문에서 제가 좀 봤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피부에 유익한 균들 있죠. 네, 이런 미생물들로 만들어진 스프레이, 화장품 이런 것들이 실험적으로 나오고 있대요. 그래서 피부에 어떤 악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유익균들을 스프레이나 화장품으로 거기에다 계속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주입이라기보다 계속 발라주는 거죠. 거기에 살도록 계속 걔네를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이 유익균들이 이 피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세균의 작용을 억제해주면서 그 피부의 상태가 개선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못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런 제품들이 상용화되고 있는데 제가 못 찾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향후 미래 에스테틱은 피부에 미생물을 바르는 형태로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이 우리와 건강을 공생하는 미생물들을 통해서 상피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이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림이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보시면요. 이 노란색 막대기 모양이랑 초록색 노란색 동그라미는 네, 유익균이에요. 그리고 이 빨간색이 패소제지 박테리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이나 자극을 줄 수 있는 세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의 피부에서는요, 유익균들이 많이 분포하면서 이 해로운 균들의 작용을 억제해 주기 때문에 피부에 손상을 입히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유익균들이 줄어든 자리에 유해균들이 득세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피부를 자극하면서 피부 장벽을 망가뜨리고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이 일리가 있는 거죠. 피부에 유익한 그런 세균들, 미생물들을 피부에 발라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유해균들의 작용을 억제해주는 좋은 균들을 여기다 계속 데리고 오니까 얘네들의 작용이 억제되면서 다시 이런 상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부에 그 방어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이거 너무나 유명한 요인이죠. 피부의 pH를 유지하는 거요. 네, 산알칼리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상 피부는 대략 pH 5 정도에서 네, 존재하죠. 그런데 이게 알칼리성으로 되면 될수록 항균 방어 기능이 약화가 되고 그리고 지질을 형성하는 효소 활성이 저하된대요. 지질 성분, 피부의 그 벽돌과 몰탈에서 몰탈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그 벽돌 부분에서도요, 케라틴이랑 지질 성분으로 그 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구성에도 그렇고 그 벽돌과 몰탈 모든 부분에 이 지질 형성이 제대로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피부가 알칼리화 될수록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백 분해 효소가 활성화된다는 건 뭐예요? 피부가 균열이 일어나고 네, 분해되고 와이되는 작용이 촉진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이런 자극이 적은 제품을 찾으면서 약산성 제품을 찾게 되는 게 바로 알칼리화 되면 될수록 피부에 이런 항균 방어 작용이 무너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적절한 피부의 pH를 유지해 주는 것도 피부의 장벽을 보호하는데, 피부 상피 조직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는데 클렌징 제품이 또 톡톡히 한 몫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클렌징 제품이라는 건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기 마련이잖아요. 계면 활성제를 통해서 이 단백질 성분들, 이물질의 성분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단순히 여기 피부 표면에 붙어 있는 단백질 성분들, 이물질들만 이렇게 제거하고 물에 식혀 나가면 다행인데, 이 계면 활성제를 구성하는 인지질 성분들이 피부 사이사이로 이렇게 박혀서 여기에 상주하면서 이쪽에 여기 이 피부 세포들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 이중층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부 세포 막인 인지질 이중층이 얘네들이 이렇게 쏙 박혀 들어가면은 인지질 이중층 일렬로 이렇게 싹 가지런히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요, 이 끝에가 하나로 모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지런히 있던 데다가 이 클렌징 제품에 인지질이 하나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중심으로 얘네가 또르르 말리면서 이 장벽이 균열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포가 와해돼 버리는 거예요. 세포가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피부에 손상을 주게 된다는 거. 그게 지금 이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레드니스, 얼굴에 빨갛게 홍조가 생기고 드라이니스 이치, 건조해지고 가려워지고, 이 건조해지는 것과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는 서로 연결되는 작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건조하고 가려워지면서 이게 더 심해지면은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죠. 이렇게 땡기는 느낌이 있다가 따갑고 아프고 통증까지 느껴지게 되고, 거기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자극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계면활성제로 만들어진 제품을 쓸 때 이런 계면활성제의 인지질 성분들이 우리 피부층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를 네,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중요한 게 생체 리듬이에요. 생체 리듬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아침에 해가 뜨면은 잠에서 깨고, 밤에 어두워지면은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졸리고 또 잠을 자게 되고, 이게 기본적인 생체 리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생체 리듬이라는 건요, 네, 지금 여기 보면은 해가 뜨면은 눈으로 이 빛이 들어가서 여기 SCN이라는 부분 있죠. 이게 우리말로 시교차 상액이거든요. 시교차 상액으로 이 신호가 전달이 되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화장실도 가고 싶고 배도 고파지고 막 이런 몸속에서 이런 뭐라 그래야 되죠? 대사작용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잠잘 때는 전혀 화장실 가고 싶은 느낌도 없고 배고픈 느낌도 없고 그랬는데, 일어나자마자 막 그런 느낌들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런 작용들이 활성화되죠. 그게 바로 이 빛을 통해서 식유차 상액이 자극을 받아서 그 신호들을 온몸에 장기로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또 우리가 졸리면서부터 졸리기 시작하면은 깨어있을 때는 막 이렇게 몇 시간마다 화장실에 가던 것도 잠을 자는 동안에는 6, 7시간, 8시간, 심지어 10시간을 자도 화장실에 안 가고 그냥 계속 푹 자게 되죠. 깨어나서야 비로소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몸이 푹 쉴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돼요. 장기의 그런 활동들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식유차 상액을 통해서 조절이 되는 걸 생체 리듬, 서컬디언 리듬이라고 하는데, 피부도 바로 이 생체 리듬에 따라서 자신들의 작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요, 밤이 되잖아요. 밤이 되면은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면서요, 각질 형성 세포가 증식하기 시작한대요. 이 각질 형성 세포는요, 이 피부를 보호하는 층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 낮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질 형성 세포, 밤 동안에 많이 만들어진 각질 형성 세포가요, 이 UV, 햇볕의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유전자를 발현을 해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 동안에요, 어떤 이유로 각질 형성세포가 많이 증식하지 못했어요? 이 증식이 되는 일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에 각질층이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못했으니까 UV 차단과 관련된 여러 유전자 발현도 제대로 안 되겠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밤에 야식을 먹잖아요. 야식을 먹으면요, 우리 몸에서요, 멜라토닌이 분비되다 말고요, 밤이 아닌가? 좀 더 활동해야 되는가? 하고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서요,
우리 몸 자체가 아직은 낮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된대요. 아직 낮이면요. 각질 형성 세포가 증식되는 건 밤에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증식되는 거죠. 근데 밤인 줄 알고 멜라토닌 분비가 되다 말고 뭘 먹으니까 아직 낮인가? 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요. 그러면은 각질 형성 세포도 아직 낮이구나 하면서 계속 자기 일을 안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작 진짜 아침이 됐을 때요. 해가 쨍 났어요. 자외선이 막 이렇게 쪼이기 시작해요. 그럴 때 밤 동안에 얘가 낮인가 보네 하면서 각질 형성 세포가 일을 안 했죠. 각질 세포가 만들어지지 못했죠. 그러면은 자외선 보호층이 덜 만들어졌죠. 그래서 밤에 야식을 먹고 자면은요. 햇볕에 노출됐을 때 더 잘 탄대요. 네, 이거 실제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래서 야식이 우리의 몸무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거요. 지금 피부가 느끼기에 지금이 밤인가? 낮인가? 그거를 알아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 리듬에 따라서 각질 형성세포가 촉진이 되기도 하고 얘가 늦춰지기도 하고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외부의 빛이죠.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은 낮이구나 하면서 각질 세포에서 다양한 그 UV를 차단할 수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되어서 우리 피부를 보호해 주게 되는 거고요. 이제 해가 지면 밤이네. 그러면은 다음 날을 위해서 각질 형성 세포가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피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건요.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빛이에요. 빛. 빛이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가 밤이 되어서 컴컴한가. 그 다음에 자외선 자체도 피부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고요. 암 유전자가 이 생체 리듬을 교란시키기도 한대요. 네. 그리고 음식 섭취 지금 얘기했죠. 밤이 돼서 밤이네 하면서 멜라토닌 분비되려고 하는데 뭘 먹어요. 아, 얘가 뭘 먹는 거 보니까 아직 낮인가 보네.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요. 이런 영향이 피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에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많이 하게 돼요.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주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가 늘어난다는 것도 아직 낮은가 보네? 이런 신호를 피부에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양상이요. 내가 잠을 잘 자느냐 못 자느냐도 그런 비슷한 원리에서 피부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요인이 되는 거고요. 네, 우리 몸의 pH 있죠. 낮은 pH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부가 지금 낮인지 밤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자기 세포 형성을 촉진하거나 아니면 그걸 늦추거나 이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피부가 생체 리듬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DNA가 손상이 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항산화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염증이나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피부 착색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야식당 먹으면 우리 몸에서 낮인가 보네? 해가지고 피부에서 각질 형성세포가 일을 안 하고 그럼 그 다음날에 자외선에 피부가 더 취약해져서 보호층을 밤 동안에 만드는 일을 안 했으니까 피부가 더 잘 타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상처 치유에도 영향을 주고요. 머리카락이 자라는 거 그리고 줄기세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자연의 그 리듬에 맞게 자연의 순환의 리듬에 맞게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밤이 되면 잠을 자는 이 생체 리듬을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건강한 생체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 자체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피부의 상피 조직을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햇볕 하면은 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게 비타민 D잖아요. 햇볕을 받아야지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대부분의 비타민들은 먹어야지 그게 우리 몸에서 이용이 되지만 우리 몸에서 비타민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D는 만들어져요. 햇볕만 받으면.
그래서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이 되면은 피부세포에서 효소를 분비를 해요. 그 효소가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효소거든요. 그럼 얘가 비타민 D3를 만드는 거예요. 이 비타민 D3가 이제 우리 몸 곳곳에 가서 다양한 작용들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칼슘을 뼈에다가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D3가 피부 자체에서 만들어지는데 피부에서 만들어지는데 피부 자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각질세포 증식을 억제해 주는 거. 이거는 각질세포가 못 만들어지게 막는 게 아니라 각질세포가 적절하게 만들어지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거. 균형 상태에 맞게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질세포 증식을 억제하는데 분할을 증진시켜 준대요. 서로 반대작용이잖아요. 이 말은 각질세포가 딱 균형 잡힌 상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질세포의 자멸사도 조절을 해줘요. 각질세포는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각질세포가 만들어지면은 그 이전에, 오래전에 만들어진 각질세포는 자동적으로 세포가 죽어서 탈락해서 나가게 되고, 이제 새로운 세포들이 거기를 채워나가면서 피부가 건강하게 순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비타민 D3가 도와주는 거고요. 그렇게 이런 조절 작용 자체가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근에 비타민 D3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토피 같은 이런 면역 질환들하고 연결해서 네,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비타민 D3가 면역작용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작용이 너무 부족해지는 것도 이 비타민 3가 예방을 해주고요. 면역작용이 너무 과도해져서 알레르기 반응, 과민 반응을 일어나는 것도 얘가 억제해주는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 너무 심하게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것도 피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만 자외선에 너무 적게 노출이 될 때에는 비타민 D3에 충분히 합성이 되지 못해서 또 그것 자체도 우리 피부, 우리 몸의 면역 균형을 깨트리고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피부 장벽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이런 일광욕은 피부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면역력을 위해서 또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피부 문제 중에서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어떤 질병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피부 문제, 가려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 상피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피부 가려움의 먼저 2차적인 원인이요. 피부 가려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들은 가려움 신경 전달 경로가 활성화되게끔 만드는 이런 물질들 때문이거든요. 히스타민, 인터루킨, 세로토닌, 엔도텔린 같은 물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분비되게 하는 1차적인 원인은 피부의 상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피부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피부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죠. 손상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도 있어요. 피부 상태, 특히 가려움은요, 피부 상태 중에서 어떤 이물질에 대한 반응이 있느냐, 그리고 피부가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고 있느냐, 건조해진 상태이냐, 이게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고요. 내부 장기 질병에 따라서 가려움이 유발되기도 하죠. 그래서 간질환이 있거나 할 때 피부가 가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가려움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가렵죠. 막 두드러기 나고 가렵고 미치겠잖아요. 이런 요인들이 1차적인 원인이 돼서 이런 2차적인 원인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 2차적인 원인에서 말하는 히스타민, 인터로킨, 세로토닌, 얘네들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얘네들이 가지는 공통점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몸의 가려움은요, 어떤 수분이 충분치 못해서 건조해질 때 가려움이 유발되는 것과 함께 염증의 작용으로서 가려움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 장벽을 보호해 주는 거요. 우리 피부 장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요인들, 앞에서 봤던 그런 피부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거기다 이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요. 항염 작용을 하는 그런 아로마 세라피를 통해서 피부 가려움을 예방하거나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건조하면 왜 가려울까요? 이거는요, 우리 이 피부의 구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피부 상피 조직이잖아요. 예, 피부 각질층이에요. 그리고 요거 있죠. 이 전선같이 생기네요. 얘 C5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무수초 축삭지 섬유예요. 사실 이거는요, 그 감각세포거든요. 감각신경세포예요. 감각신경. 네, 그래서 감각신경인데 어떤 감각을 담당하고 있는 거냐? 통증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통증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이 가려움증도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가려움증을 느끼도록 뇌로 신호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다른 신경 섬유보다요, 피부에 거의 바깥층까지 이렇게 쭉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평소에는 피부가 장벽이 탄탄하게 유지될 때는요, 이물질들이 여기 안에 있는 이 각질층 안에 있는 피부 상피 조직 안에 있는 이 C 섬유를 자극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피부가 건조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 피부 사이사이에 몰탈에 지질층, 수분층, 지질층, 수분층이 있었는데 이 수분층이 메말라서 갈라져요. 쪽쪽 갈라져요. 그러면은 여기 이 몰탈 부분에 틈새가 생기겠죠. 여기 쪽쪽 갈라지면서 이 벽돌하고 벽돌 사이를 붙여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던 그 시멘트가 쪽쪽 갈라지면은요, 그 사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새가 생기면서 뭔가 거기로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죠. 그 통로를 통해서 무언가가 들어와서 여기 C 섬유들을 자극을 해요. 그럼 그게 간지러움으로, 가려움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피부의 가려움을 해소하려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되죠. 보습 장벽을 강화해 줘서 여기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벌어진 틈이 다시 메꿔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서 몸이 노화되면은 이 피부의 수분층이 무너지면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게 가려움증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성 가려움증을 해소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바로 보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충분한 보습, 피부 관리 제품을 통해서 충분한 보습을 해줄 때 그 가려움증을 약을 통해서 완화시키지 않더라도 예, 이런 스킨케어만을 통해서도 피부 가려움을 완화시켜 줄 수, 노인성 그 소양증은 완화시켜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 상피 조직과 아로마 세라피를 요약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피부의 자극과 손상을 예방함으로써 이 상피 조직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작용들이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얼터레이티브, 정화작용, 그리고 안티마이크로바이알, 항균작용, 안티인플라메이터리, 항염작용, 안티퓨리틱, 프로리틱, 이거는 네, 가려움증을 네, 완화시켜주는 작용이죠. 그 다음에 튜물선트, 이거. 네, 연화작용이요. 이런 작용들을 통해서 피부 상피 조직을 자극하거나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막아주는 그런 아로마 세라피를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얼터레이티브 정화작용에 사용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 캐롤시드, 에버라스팅, 주니퍼베리 에센셜 오일이 있고요. 이 에버라스팅은 이름이 여러 개가 있죠. 이모텔이라고도 하고 헬리크라썸이라고도 하죠. 다 같은 에센셜 오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균작용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살펴봤어요. 다양한 에센셜 오일들이 있었어요. 항염작용. 항염작용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점원 카모마일이에요. 네. 그 다음에 가려움증 완화시켜주는 것도 점원 카모마일, 로만 카모마일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듀물선트, 연화작용의 가장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은 샌다로드가 되죠. 그리고 손상, 이렇게 예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상이 되어 버렸어요. 상피 조직이 손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손상된 부위가 치유가 빨리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걸 도와주는 에센셜 오일의 작용이 시카트린전트 그리고 사이토필락틱이요. 세포를 재생하도록 촉진해 주는 거예요. 세포 재생을 촉진해 주는 에센셜 오일로 점원 카모마일, 에버라스팅, 프랑킨센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사실 라벤더는요. 손상을 입었을 때 그 초기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면 효과가 있고 오래된 상처 있죠. 잘 낫지 않고 오래된 상처에는 손상에는 미르가 더 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블루아노리 이거는 상처 치유를 촉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버가못, 캐저풋, 점원 카모마일, 로만 카모마일, 프랑킨센스, 에버라스팅이 또 효과가 이 오래된 상처를 치유해 주는 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여기 다양한 에센셜 오일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에버라스팅이 가장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 상피 조직에 기능을 강화하고 손상이 되었을 때 그 치유를 촉진해주는 아로마 세라피로서 이런 작용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피부 상피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상피 조직에 대해서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